정부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내년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나뉘어 투입됩니다. 대형 상가에 입점해 있는 점포 중 유명한 가게를 키테넌트, 즉 핵심 점포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키테넌트로 주목받던 유니클로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상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한일백기를 오가는 승객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18일까지 부산을 기종점으로 하는 한일 항로 국제 여객선 승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줄어든 겁니다. 특히 대마도를 오가던 일부 여객선은 승객수 급감으로 인해 지난 18일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 B 사업이 오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GTX B 노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조 7천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약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4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산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투입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 7천억 원입니다. 예산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 7천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3조 원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DNA 분야 핵심 인프라의 투자를 확대하고 2단계로 3대 신산업에 투자해 혁신을 전 산업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도 언급됐습니다.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새로 추진해 다른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할 신규 사업은 중소기업이 AI 솔루션 등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바우처 사업, 5G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노후 시설물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시스템 반도체 전주기 연구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인재, 규제, 노동 등 3대 혁신 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오는 2023년까지 AI 인재 등 20만 명 이상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예측에 기반을 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약속 장소를 정하실 때 몇 번 출구 앞 혹은 무슨 가게 앞이라는 말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대형 상가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점포 중 사람들이 많이 찾고 유명한 가게, 이런 곳은 키테넌트, 즉 핵심 점포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도 많지만 워낙에 위치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 상권이라면 반드시 키테넌트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키테넌트로 주목받던 유니클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상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한때 키테넌트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 2011년 11월 11일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틀로 문을 열었을 땐 오픈 첫날에만 13억 원 매출을 올리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점포 덕에 강남, 홍대 등으로 핵심 상권이 옮겨가면서 명성을 잃었던 명동 역앞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도 찾는 이가 없었던 건물. 그런데 유니클로가 1층부터 4층까지 들어서자 옷을 사겠다는 사람들로 건물 앞이 북적였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 옷을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든 건 물론이고 주변 상점을 찾는 이도 줄었습니다. 한때 명동 역앞 상권을 살렸던 효자점포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 중인 일본 아베 총리의 일대 반격을 가하면서 한국의 대표 상권인 서울 명동 상권 지도가 변하는 양상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문을 닫는 유니클로 종로 3가점도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유니클로 종로 3가점이 불매운동 여파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폐점을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드 문제 때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락하면서 명동 일대 화장품 가게들이 매장이 철수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노재팬 여파로 한일 간의 백기를 오가는 승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부산을 기종점으로 하는 한일 항로 국제 여객선 승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1%가 줄었습니다. 특히 승객 대다수가 한국인이었던 부산 대마도 항로는 올해 57.4% 승객 수가 줄어들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일 항로 승객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7월 첫째 주 27.2% 감소했던 승객은 8월 둘째 주엔 72.8%까지 감소율이 치솟았습니다. 대마도를 주로 운항하는 일부 선사의 승객 감소율은 최고 90%에 달해 사실상 빈배로 운항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과 대마도 이즈하라 항로를 다니던 여객선들 지난 18일부터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 강화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 일자별로 1kg씩 1회였던 시험검사를 1kg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당류 가공품과 초콜릿 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영향이 유통에서 이제는 부동산 상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점주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불매운동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의 매출은 급감했고요. 최근 줄폐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키테넌트로 이름을 알렸던 유니클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부동산팀 이하라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기자, 이게 매장 상황을 보니까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나 키테넌트로 불리고 있는 핵심 점포 임대까지 타격을 주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점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출인 임대료를 줄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불매운동 영향으로 유니클로는 매출이 한 달 만에 70%나 급감했습니다. 비교적 제품 단가가 저렴한 여름 시즌을 지나서 코트나 패딩같이 단가가 비싼 겨울 시즌이 오면 앞으로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이 핵심 키 테넌트로 불렸던 유니클로는 주변 상권까지 쥐고 흔드는 상가 부동산 임대료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구도가 이번 불매운동 영향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송 대표께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키 테넌트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상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쭤볼까요? 네, 상가나 쇼핑몰에 보면은 그 핵심 점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량 임차인을 말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키 테넌트라고도 말을 하고 앵커 테넌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는 닻을 의미를 하는 예. 거고 테넌트는 임차인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 상권 주변, 그다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키 테넌트의 힘이 굉장히 강하면 그곳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을 유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장기간 또 머무를 수 있어야지 그 상권이 좀 활발해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그 건물의 임대 가치나 임대 수익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건물에 매매를 할 경우에 가격을 올리는 거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건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 건물에 키테넌트가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설계를 할 때 최상단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쇼핑도 하게 되고 또 차를 마시게 되고 또 팝콘을 사서 그 영화를 또 관람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쇼핑이나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른바 샤워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건물에 대한 그다음 그 멀티플렉스가 있는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임대 수익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작은 건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있을 겁니다. 별다방, 콩다방 뭐 이런 데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그 수요층,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경 능력이 뛰어나고 또 유동인구가 늘고 또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건물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하고 또 부동산 시세까지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키 테넌트가 서로 막 유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최근 들어서 또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스세권, 뭐 맥세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영원한 키 테넌트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키 테넌트가 보통 보면 그 고정되지는 않고 예.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보면은 그 멀티플렉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영화관이라든지 최상단 쪽에 아쿠아리움 같은 게 있었을 예. 거고요. 또 90년대는 그 프랜차이즈 또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변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그 뭐 SPA의 예. 브랜드, 뭐 유니클로라든지 아니면 자라라든지 H&M 이런 것들이 주변의 상권의 힘을 굉장히 크게 실었습니다. 또 최근 또 백화점들 보면은 요즘 분수 효과라고 합니다. 또 지하로 가서 푸드 코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이벤트홀들이 있으면서 또 아래로 가서 또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그 부분들 변화되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 테넌트가 계속 영원하진 않고요. 계속적으로 그 변화를 하고 그 추세에 따라서 큰 그 상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단성사나 명보극장 뭐 이런 곳들이 키 테넌트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일본 불매운동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건물까지 점포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과 종로 3가점, 그리고 광화문 지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인 영등포 타임스퀘어점까지 가봤는데요. 그 물건을 사고 있는 손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유파라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유니클로를 찾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불매운동이 그만큼 거세지고 있고 그만큼 국민 정서도 격앙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일본 기업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도 싫다, 이런 지금 국민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품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러 매장에 가는 사람들도 유파라치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 주변을 머뭇거리는 것조차도 이제 좀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무인양품이나 ABC마트 등 다른 이제 일본 타 브랜드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제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의 무인양품을 봤는데요. 거기도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 임시 매장이 그 푸드코트 한켠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그 공개적인 장소에 이제 매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만져보고 계산을 하는 것까지 사실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 보였고 주변에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변화에 대해서 직접 가서 체감을 한 부분을 지금 이하르 기자한테 들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대표님.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키 테넌트가 변하는 경우가
일전에도 있었나요? 네, 뭐 자료나 과거 보도된 거 저도 한번 봤었는데 과거에 보니까 그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상품 불매 운동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사실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뭐 지역이 너무 활성화가 되고 지역 경제가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그 지역이 쇠퇴하는 경우들은 있었는데 이런 불매 운동을 통해서 조금 그 상권이 무너지고 쇠퇴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정서가 지금 굉장히 격양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불리는 홍대, 뭐 합정동 이런 대형 상가에 말씀해주신 유니클로나 ABC마트 그리고 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점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키테넌트 전망도 궁금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일본 경제 보복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 기업도 힘들고 거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데.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네. 그 키테넌트가 영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뭐 불매 운동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52시간이라든지 주 5일, 네. 뭐 또 삶의 그 휴양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뭐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변화를 좀 했기 때문에 과거 80년, 90년 또 2000년대 그런 변화된 거와 또 불매운동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또 장착하면서 또 새로운 또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돼서 또 새로운 또 상권이 또 생성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발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불매 운동이 부동산 핵심 상권까지 지금 바꿔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도시아경제 송승현 대표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럭시 노트 10 개통이 이뤄진 어제 하루 동안 약 22만 1000대가 개통됐다고 합니다. 이 전작인 갤럭시 노트 9 때보다 16%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통사별로는 KT가 전작보다 45%가량 급증한 약 6만 8천 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LGU+와 SK텔레콤은 각각 12%, 4% 증가했습니다. 번호 이동 건수는 약 2만 9천 건으로 전작보다 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업계는 리베이트 즉 판매 수수료가 최고 40만 원 선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번호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베이트가 당초 예상보다 30만 원가량 낮게 책정되며 일부 사전 예약 고객들의 예약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예약 물량 중 실제 구매 수는 삼성전자가 전날 발표한 예약 물량 130만 대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31.5%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금액 기준 점유율 31.5%는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기록한 분기별 점유율로는 약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전 세계 TV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75인치 이상 대형, 대당 $2,500 이상 고가 제품 등 이른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봐도 삼성전자는 2분기에 19.4% 점유율을 기록하며 LG전자와 TCL 등을 앞질렀습니다.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 B 사업이 오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뒤 5년 만으로 지난 2017년 8월 노선 등을 바꿔 다시 예차 대상으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GTX B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조 7천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붕에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해 옥상 표면 온도를 낮추는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건물 온도가 낮아지면 도시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은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줄여 전기료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말 4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 옥상에 열차단 페인트 칠이 한창입니다. 한여름에 지붕의 표면 온도는 약 한 80도에서 90도 정도 되는데요. 만일 열차단 페인트를 시공하게 되면 옥상으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쿨루프 시스템의 효과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옥상의 표면 온도가 약 20도에서 30도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도시가 열을 내뿜는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민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을 줄여 전기료도 아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건물 64만 동가량 중 쿨루프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62만여 동입니다. 이들 건물 전체에 쿨루프 시공을 할 경우 도심 온도를 2도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LH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기존 입주 건축물에 확대 적용하고 쪽방촌과 옥탑방 거주자 등을 위한 쿨루프 시공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LH는 세종대와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기후변화 적응 업무 협약을 맺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카본 필터 제조 전문기업 한독크린텍이 오늘 기업 공대 간담회를 열고 물과 공기 필터 부문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설립된 한독크린텍은 국내 최초로 압축 방식 카본 필터 제조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한독크린텍의 주력 제품인 카본 블록 전숙 필터는 유해 물질과 악취를 걸러내는 정숙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오랜 업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정수기 필터 시장에서 52%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코웨이, LG전자, SK매직, 쿠쿠홈시스, 교원 등 국내 주요 정수기 제조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카본 블록 필터의 교체 주기가 최소 3개월로 짧고 주요 고객사가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상업용과 산업용 필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탈취 공기청정 필터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입니다. 오는 9월 5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한독크린텍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13,300원에서 15,100원입니다. 이달 27일, 28일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글씨 빽빽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도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룰 단지는 포스코건설을 짓는 오포더샵 센트럴포레입니다. 공익남통에서 광주시에서 분양하는 단지 두 곳을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광주시는 자연보호구로 묶인 땅이 많아서 성남이나 하남 등 인접도시보다 개발이 좀 더딘 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태전 고산지구 등 몇몇 곳에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약 성적은 좀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민간 참여 공공아파트인 광주역 자연엔자이는 3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일찌감치 1순위 청약을 마무리했지만 광주역 태전 경남 아너스빌은 2순위 청약에서도 일부 타입이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교통망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판교나 서울 강남권에 직장을 둔 젊은 층이 광주 분양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서울 안성 구간이 2022년 개통할 예정이고요. 이 수서 광주 복선 전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노선이 뚫리면 광주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12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지하철로는 세정거장이 걸리고 분당 중심가인 순회역까지는 차로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이런 광주시가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율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지구도 있고요. 젊은 층의 유입도 굉장히 활발해진다면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교통이나 인프라 속속 갖춰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초등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초등학교 이야기도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지구 안에 초등학교를 짓겠다는 건데요. 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학교 부지만 조성하고 이를 광주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일단 땅만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부와 경기도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이 따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학교 이야기들 쭉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더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공고문에선 동마다 하루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문기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렇게 표를 작성해뒀는데요. 일부 세대는 일조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만족되지 않아서 이를 꼭 알아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 표를 살펴보면 4시간과 2시간 이상으로 나눠 1조로 확보할 수 있는 세대수를 분석해뒀습니다. 수인한도 만족 비율이 100%를 기록한 곳은 4개 동밖에 되지 않았고 이 백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39%에 불과했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공고문에 나온 표를 꼭 참고를 하고 이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서 단지 모형도와 배치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민호 기자가 직접 공사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네, 현장을 쭉 둘러보니까 단지 주위로 낮은 산이 있었습니다. 일단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서 쾌적하긴 해보였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조경에 신경을 썼는데요. 어린이 물놀이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지 인근의 송전탑입니다. 공고문에서도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서울 쪽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송전로가 있는데 이 현재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민이 이삿짐을 풀기 전까지 지중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이나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지 남서쪽으로 임시 철탑이 설치될 수 있고 관련 사항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는 이게 묘지가 보여서 걱정이다라는 반응도 있다고 하던데 공고문에서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공고문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분묘가 자리하고 있어서 아파트에서 분묘를 볼 수 있다고 명시해뒀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단지가 들어설 터를 닦는 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12개 동 1,400가구 대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사업장 규모가 꽤 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야산의 묘지 몇 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 홍보관 앞쪽이 공사 현장입니다.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처럼 일부 세대는 묘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장을 요구하면 안 되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 공동묘지도 아닌데 문제될 거 없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현장 꼭 들러서 주변 환경 살펴야겠습니다. 네,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광주시에 분양하는 오포더샵 센트럴폴의 공고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특별 공급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내일부터 1순위 청약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나온 것처럼 모델하우스와 공사 현장이 붙어 있어서 청약자분들은 꼭 주변 환경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니클로 불매로 이어진 키 테넌트 상권의 변화 움직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 여파가 부동산 상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이는데 랜드마크였던 일본 상품 가게가 사라지는 모습은 우리 국민의 결의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시작인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